안녕. 자, 제목 보시면은 Big Picture이죠. 그래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다라는 거고, 우선 모든 언어의 구조는 비슷하게 돼 있는데, 영어의 구조는 알파벳 A부터 Z까지 해서 총 몇 개죠? 몇 개? 대답해. 26개죠. 이 26개만 가지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기 힘들기 때문에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알파벳을 이제 조합을 해줍니다. 알파벳 조합해주면은 그게 이제 단어가 되는 거고요. 이 단어는 우리가 보통 한 33,000개 정도 알게 되면 이제 대학 수준까지 다 커버할 수 있고요. 그 단어를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다 성격을 따로 정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생긴 걸 가지고 분류를 해줍니다. 몇 가지로? 8가지로. 이 단어를 분류하는 기준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명동에 가니까 대형 감이 있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종이로 돼 있어. 그래서 전부 접어버려. 명동 대형감 전부적. 자, 명사, 동사, 대명사, 형용사, 감탄사, 전치사, 부사, 접속사로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서로 이제 수식하는 관계에 대해서 좀 알 필요 있는데, 명사와 대명사는 서로 연결이 돼 있죠. 왜냐? 명사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게 대명사니까 큰 대자 아닙니다. 대신할 대자예요. 얘는 하나로 묶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식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형용사는 뭘 꾸미냐? 형용사는 명사, 명사가 나오면 대명사도 같이 다녀요. 명사와 대명사를 수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도 뭘 꾸미냐? 부사는 동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가 부사를 꾸밀 수 있어요.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미게 됩니다. 아직 그 문장은 안 나왔기 때문에 문장 전체는 안 적을게요. 그 다음에 전치사도 꾸며주는 역할을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항상 명사와 대명사 앞에 위치해서 어떤 명사에다가 위치나 장소나 시간에 대한 의미를 더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 품사를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게, 여기서 단어와 구와 절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단어는 한 개 있을 때 단어라고 부르죠. 구는 두 개 이상의 단어의 덩어리인데, 주어와 서술어, 주어와 서술어는 있다 없다? 없는 거. 절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근데 주어와 서술어가 있는 것. 자,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우리 구나 절도 두 개 이상의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얘도 품사가 있어요. 얘도 품사가 얘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절도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용어에 익숙해져야 문법 책에서 하는 말이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단어를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문법 책에서는 이 단어 하나하나를 중1 교재에서는 따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중3 교재쯤 온다 그러면은 이 품사 자체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알려주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단어만 가지고 우리가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어떠한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단어를 문장으로 구성을 하죠. 그걸 바로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문장의 주인공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주인공이 하는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의 대상, 그리고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 여기도
꾸며주는 부분이 어딘지를 구분을 해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했는데 전부 다 어자로 끝나죠. 품사는 다 뭘로 끝나요? 다 사자로 끝나죠. 그래서 우리가 사자로 끝나는 애들은 사자끼리, 어자로 끝나는 애들은 어자끼리의 관계를 말해줘야 돼요. 아니 근데 선생님, 저는 주어 동사 찾으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라고 하죠.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서술어는 곧 동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동사가 문장에 쓰이게 된다. 그럼 걔는 서술어니까요. 서술어가 동사, 동사가 서술어. 서로 같은 관계, 호환할 수 있는 관계니까 더 짧은 단어인 주어 동사 이렇게 쓴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 어떤 품사가 문장에 들어와서 주어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명사와 대명사가 바로 주어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만이 서술어가 될 수 있고, 명사와 대명사가 목적어가 될 수 있고요. 명사와 대명사와 형용사가 보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수식어 되는 건 누구냐? 요 끝에 5개 있죠? 형, 감, 전, 부, 접 이렇게 수식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얘들은 필수적인 성분이거든요. 근데 수식어는 꾸미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좀 기분을 내고 싶어. 그래서 선글라스를 30개를 끼고 나가. 또는 오늘 방역을 좀 철저히 해야겠는데 마스크를 20개를 끼고 나가. 야, 오늘 시간 좀 자주 봐야겠다. 그래서 시계를 40개를 차고 나가요. 그게 다 꾸미는 부분이죠. 다 뺄 수 있단 말이에요. 화려하게 만들 수는 있어.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야. 그 문장의 본질이 바로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 보어이고요. 이 중에서 가장 근본을 찾으라 라고 한다면 그거는 바로 뭘까요? 바로 서술어입니다. 서술어가 가장 중요하고요. 서술어가 그 문장의 형식을 결정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선생님 방금 형식이라고 하셨는데 형식이 뭐죠? 잠깐 기다려봐요. 주어는 은, 는, 이, 가 라고 해석되는 부분을 문장에서 찾으면 되고요. 서술어는 하다, 이다, 되다 등의 다자로 끝나는 거. 목적어는 을, 를, 그리고 에게라는 해석도 있고요. 보어는 주격 보어일 때는 이다. 목적격 보어일 때는 하도록 또는 뭐뭐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식어는 현감 전부접이니까 고정된 해석은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형식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문장 성분이 이렇게 필수 성분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는데 그럼 얘네를 어떻게 배열을 하거나 조합을 해야 되냐? 그게 바로 1, 2, 3, 4, 5 형식, 5가지 형식으로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주어, 서술어만 있다. 그러면 1형식이고요. 주어, 서술어, 보어를 사용한다. 그럼 2형식이고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있다. 그럼 3형식이고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2개가 있다. 4형식.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그럼 5형식이에요. 이거는 결국은 나중에는 서술어를 봐야 되거든요. 서술어가 바로 문장의 형식을 결정 지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문법 교재, 3학년 중3 문법 교재를 보시면은 제일 처음 하는 게 문장 형식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1, 2학년 때 했던 내용을 문장 형식을 똑바로 알아야 서술어가 어떤 기준이 되는지 알아야 이 서술어를 암기를 하고 문장 형식 구분을 하고 문법 문제를 풀 수 있고. 알겠죠? 그래서 문장 형식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 문장들을 다 합치게 되면 이제 문단이 되겠죠. 문단이 되면 어떠한
주제와 근거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이거죠. 문단, 긴 글을 문법을 알맞게 적용해서 똑바로 해석하는 거.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우리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빅픽처를 그려보자면 우리가 문법 책에서 보는 많은 용어들 있죠. 뭐 시제도 있고 조동사, 뭐 수동태, 부정사, 동명사, 분사, 접속사, 관계사, 뭐 가정법 그런 문법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사실 지금 이 빅픽처에는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베이스는 결국 지금 쌤이 정리한 이 빅픽처가 되어야 한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가장 먼저 정리할 게 우리는 동사라는 품사를 정리를 할 거예요. 동사라는 품사. 자, 이게 동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동사가 곧 서술어가 되고 서술어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죠. 자, 문법 책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동사랑 관련된 부분이냐면 우선 시제. 대부분의 문법 책들이 이제 시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좀 확대해서 적을게요. 시제를 첫 부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나와요? 보통 조동사가 나오죠. 조동사도 동사를 의미를 더해주는 도와주는 것들이고 단어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사에 관련되어서 그리고 중요하게 나오는 거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얘들도 준동사라고 해서 동사의 형태와 품사를 변형시킨 케이스를 말합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동사의 위주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동사가 이제 태가 변하는 거 수동태까지 나오죠. 수동태. 그리고 동사 수일치를 맞추기 위해서 수일치를 하면은 또 명사도 알아야 되고 명사와 대명사의 수일치를 알아야 되니까 단수 복수를 알아야 되니까 결국은 이 동사만 해도 문법 책의 절반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절반 이상을. 그래서 우리가 동사를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단어 외울 때도 동사 위주로 외우는 게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서는 동사를 가장 많이 외워주는 게 좋아요. 초등학교 때는 사실 명사를 많이 외우거든요. 명사나 형용사. 문장을 구성할 일이 패턴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만들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같은 패턴의 어떤 자리에 형용사나 명사만 계속 바꿔 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쓸 일이 없었는데 동사를 많이 쓸 일이 없었는데 중고등학교 가면은 동사를 확실히 알아놔야 그 문장이 어떤 형식이고 그 문장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동사가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중학교 시험에서는 또 투부정사를 겁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투부정사, 수동태, 관계대명사 이게 가장 큰 세 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빅픽처를 그려봤는데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문법 전체 구조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여기서 이제 나중에 질문 있으면 추가로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땡큐.